전세 매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이게 전세 매물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4월 거까지 보시면은 인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의 줄어드는 폭이 좀 큰 편이에요. 그 다음에 송파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강남구도 줄어들고 있고 서초구는 펑 켰는데 그 메이플 자이 때문이죠. 예, 펑 켰고요. 네, 동대문도 여기 휴경 자이 때문에 펑 켰다가 내려오고 있고요. 네, 관악구도 이제 여기 입주 물량이 좀 있어서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. 보시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여기 휴경자이가 2025년 6월에 1806세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4월부터 한 3, 4월부터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휴경자의 디센시아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좀 이제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. 앞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이문 아이파크자이도 있고 보시면은 힐스테이트 청량이 뭐 메트로비 288세대 이건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좀 많은 편이라 동대문구는 조금 전세가 약세일 수 있는데 주변이 또 워낙 없어가지고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. 이것도 제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에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그 다음에 개포 DH 퍼티 아이파크 이것들 입주할 때도 제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왜냐면은 이게 전세 대출 금리랑 좀 영향이 있어요.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할 때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랑 개포 DH 퍼티 아이파크 입주할 때보다 전세 대출 금리가 낮은 편이었어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고 메이플자이 입주장은 서초구 전세값이 좀 하락세다. 그래서 조금 빠지고 있고 서초구 전세 매물은 5,619건인데 한 달 전에 3,739건이다.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? 2, 3개월 전부터 전세 매물 나오기 시작한다. 동대문구는 1월에 레미안 라그란데 7월에 휘경자의 디센시아, 11월에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나오기 때문에 동대문도 전세값이 좀 하락세가 될 확률이 높다. 이 서울 입주 물량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없죠. 이 구간이 되게 문제가 큰데 더 문제는 뭐냐면 2025년이 문제가 아니에요. 2026년, 2027년 계속 문제입니다. 아마 2028년도 문제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공개 텔레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06월인가? 4월인가? 4월인 것 같은데 4월인가 5월인가 어쨌든 요 당시에 공개 라이브 할 때 3분 컵라면 갖다 놓고 3분기 내로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3분기면 언제죠? 이게 올해 내로 사란 뜻이었어요. 그리고 2024년 4분기에 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요때 좀 흔들릴 수 있고 이 다음부터 이제 물량 공백기로 들어간다. 그래서 뭐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잖아. 이제 그 시기가 온 거죠. 뭐. 예. 급 부족 구간으로 들어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탄핵 전국 이것도 한번 뭐 보시죠. 뭐.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여기 탄핵 전국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갖고 온 건데요.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. 지금 이제 마침 또 탄핵이 돼갖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괜찮으니까 요거를 잘못 눌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요때 당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최순실 타블렛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. 그래갖고 요 탄핵 결의가 됐고 그 당시에 그 11년에 2016년 11월에 규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요게 지금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서울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하락이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하락이 된 게 아니라 이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된 거죠. 정확하게는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된 겁니다. 떨어진 건 아니고 요 구간에서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이게 서울 매매 가격, 전세 가격 지수인데 그리고 실제 탄핵이 되고 나서는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하죠. 상승률이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폭등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 당시에도 김대중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
문재인 후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사자 이랬고 실제 당선이 되니까 폭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매물이 나오다가 규제 파리 대책 센 게 나오니까 가격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급상승이 나왔죠. 그랬던 시기였습니다. 참고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좀 많아져가지고 전세 가격이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주춤했고 매매 가격도 2019년 상반기에 좀 떨어졌습니다. 그렇고 이 당시 거래량 보시면은 예,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까? 보이나? 안 되네. 예. 그냥 이렇게 따로 봐야겠다. 예, 요 당시 지금 보시면은 실제 탄핵이 되기까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주춤한 게 보이죠. 예, 그리고 실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펑 켰다가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좀 이제 거래가 굉장히 주춤하는 이런데 거래가 주춤하면서 또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펼쳐졌었죠. 그랬고 이 당시 이제 나왔던 대책들이 이런 거죠. 예, 핀셋 규제 해갖고 예, 박근혜 정권에서 나온 거죠. 113 부동산 대책 해갖고 뭐 1년 6개월간 분양간 전매 제한, 청약 재당첨 금지, 청약의 순위 제한, 뭐 분양권 전매 제한. 근데 이 당시엔 이게 되게 센 거였거든요.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센 맛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지죠. 이런 걸 봐도. 그래서 이런 대책이 이렇게 나왔었다. 뭐 그런 거고. 파리 부동산 대책 이런 거 이제 막 나와가지고 엄청 센 게 나왔다. 그래서 투가 지역, 뭐 투기 지역,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요선 재초안 뭐 나오고 뭐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하고 뭐 이런 대책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 게 나왔다.